정봉재 정치쇼 2부 아빠들의 왕수다. 아빠의 눈높이에서 아빠들의 시선으로 왕수다로 와글와글 떨어주세요. 자,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손수호 변호사. 네, 안녕하세요. 손수호입니다. 손수호 변호사 하면요. 네. 겨울 생각나요, 겨울. 겨울이요? 네. 왜요? 또 손실이다 뭐 이런 얘기 하시겠죠. 손수호 이렇게 불러요. 손이 손수. 재밌습니다. 네, 네. 재밌어요. 네. 어느 정도 이제 예상이 가능하네요. 그렇죠. 그런데 맞추시는 게 대단하네요. 그럼 IQ가 110이 넘어요? 오, 대단한 IQ가. 다행이네요. 네. 그럼 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세 자릿수야. 저도 세 자릿수예요. 98. 축하드립니다. 98. 세 자릿수. 46. 세 자릿수. 네. 자, 고현준 만평 작가 네, 자리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고현준입니다. 예. 자, 오늘은 여기 누가 앉아 있었는데 누구였었죠? 그 전에? 정인설 기자가 아, 있었죠. 정인설 기자. 존재감이 없으니까 이름도 잘 기억이 안 나네. 없다고 그냥 막 얘기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듣고 있나 정인설. 일본 가 있어요. 그래요? 네, 출장 일본에서 꼭 갔대요. 듣지. 또 누가 자기 그 또 소심해갖고 누구 자기 뒷담화 칠까봐 계속 듣고 있을 것이. 뒷담화가 뭡니까? 그러면 뒷담화. 아 그렇군요. 네, 한자어네요. 네. 그럼 뒷담화. 네. 담화가 아니라 뒷담화. 알겠습니다. 예. 호모사피엔스 보면 뒷담화가 인류의 말을 발전시켰다. 오. 로마 교황청 네. 거기 추경들이 모여갖고요. 네. 하나님이 어쩌고 우리 교황의 네. 발전을 위해서 이러지 않는데요. 다 다른 추기경 싣고 있대. 인간의 본능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말이 언어가 호모사피엔스 언어가 발달된 이유. 네. 하호영 기자. 네, 안녕하세요. 한겨레 하호영 기자입니다. 맨날 그 브리핑만 하다가 네, 여기 오니까 이상하죠. 즐겁고 좋은데요. 그래요? 네, 브리핑은 다큐. 네, 지금 아빠들의 수다는 예능. 쇼. 그렇게 이해했으면 돼요. 예. 자, 첫 번째 뉴스. 김정은 위원장이 국가 핵무력 완성을 주장했다. 누가 가져온 기사인가요? 접니다. 예. 제가 좀 소개를 해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예, 원래 국가안보 통일 쪽의 비전문가 아니에요. 그렇죠. 네. 유난히 비전문가. 예. 아니 사법, 탐사 이런 거에 전문가예요. 네, 그렇죠. 남이 그 좀 약한 고리 캐는데. 예.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무슨 야비한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이미지는 그래요. 어제 저녁부터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 일단 방금 들어온 소식부터 좀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예. 좋겠는데요. 그 미국 유엔 대사가 모든 유엔 회원국들을 향해서 북한과의 외교 교육을 중단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와, 세게 쳤네요. 예, 특히 독일에 대해서는 북한에 주재하고 있는 그 대사를 철수시켜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촉구를 했거든요. 예. 지금 전 세계에 보면 이제 예전 냉전 시대 때 그 서방 세계라고 이렇게 하는 예. 경우가 있잖아요. 서방 국가 이렇게 칭하는 경우가 있는데 북한 주재 대사관이 남아 있는 국가가 별로 없어요. 어허. 예, 영화 베를린 보면 또 북한 그렇죠. 대사관이 나오잖아요. 그 독일에 대해서 이렇게 강하게 요구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고요. 실제로 독일도 북한 탄도미사일 관련돼서 비판 성명 냈고요. 예. 그리고 주재 대사를 불러서 그걸 초치라고 하더라고요. 불러서 항의 의견도 전달했고 이렇게. 그러니까 주 독일 북한 대사를 불러서. 그렇죠. 예. 오, 상당히 긴박한 내용인데요. 네. 그리고 그리고 그 좀 계속해요. 아, 짧아 내용이 좀. 그러네요. 제가 좀 브리핑을 하다가 예. 짧게 하다가 이제 긴 호흡으로 가려니까 좀 예. 적응 못 하겠네요. 그 새벽 3시 18분 그 화성 15형 발사한 건 이미 전달된 내용이고요. 예.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아주 이른 시간이었다. 그리고 평양 30km 북쪽 평성 지역에서 쐈다. 예. 여기도 좀 특이하거든요. 아마 처음 쏜 그렇죠. 지역이죠. 예. 예. 처음 쏜 지역이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도를 한번 들여다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북한을 이렇게 가로질러서 날아가요. 그렇죠. 네. 오. 그러니까 자기의 영토를 가로질러서 날아가서 예. 일본 열도 직전에 떨어지게 굉장히 고도를 높여서 쏜 거예요. 그렇죠. 4,475. 네. 그렇게 하고 나서 본인들은 이게 이제 75일 만이거든요. 예. 75일 만에 미사일 쏜 다음에 국가 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과 로켓 강국 위협이 실현된 뜻깊은 날이다. 이렇게 완전 완성을 선언한 거죠. 본인들은 그렇게 선언을 했죠. 저 질문 있습니다. 네. 예. 사실 완성을 선언할 정도면 기술적으로도 다 끝났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게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가 네. 다시 들어오는 거잖아요. 네. 재진입을 해야 되는 건데 네. 공격을 하려면 네. 그게 확인이 된 건가요? 그 기술을 확보한 겁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아직도 대기권 재진입 기술은 확인된 바 없다. 네. 게 됐는지.
그다음에 이제 탄착점에 그러니까 대기권 재진입함 2개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네. 40도에서 60도가 유지되면서 안에 핵탄두가 터지지 않게 열을 보호해야 네. 되고 또 하나는 들어오면서 이제 막 타잖아요 이게. 네. 근데 균열되게 타야 돼요. 상마라 그래 상마 깎이는 거. 예, 예. 그래서 한쪽만 깎이면 이게 흔들리면서 탄착점을 벗어나는데 네. 균열되게 타서 탄착점으로 제대로 들어가는. 근데 2개가 다 된 거로 보인다. 아, 이런 그래요? 이런 분들이 더 많죠. 아, 완전한 그런 비전문가시죠. 예. 아 그런가요? 그런 분들이 그래서 지난번에는 탄착점을 좀 빗나간 것 네. 같다라고 하는 평이 나왔는데 네. 지난번에도 미국의 좀 대화론자들은 적극적으로 완성된 걸 보고 대화 들어가자 이렇게 얘기한 분들 꽤 많았었죠.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탄착점에 떨어진 게 미국 언론도 확인을 해줬죠. 그렇죠. 북한 같은 경우에는 매번 미사일을 쏠 때마다 어떤 방식으로 미사일을 쏘냐면요. 북한이나 일본에서 그러니까 북한을 향해서 당신들이 이런 기술이 부족한 듯 보인다라고 하면 그 기술을 실험을 해줘요. 그 기술을 실험을 해줘요. 테스트를 딱 예. 해서 테스트를 해줘요. 보여주는 예. 거예요. 이거 테스트를 봐라, 해주는 우리 할 수 있다. 쇼.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고도를 굉장히 높여서 쏜 이유도 네. 그러니까 재진입 기술을 확정적으로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본인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북한이 국제적인 정세만 가지고 도발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 그것 포함해서 자신들의 기술을 확인하기 위해서 연구 개발 측면도 예.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뭔가 그렇죠. 의혹이 있으면은 그 얘기를 해주면 확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렇죠. 북한에서. 그 시기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하. 예. 그 지난번에 그거 니네 저기 대기구 미국까지 날아가려면 연료 문제 있잖아. 그러니까 연료를 또 4개인가로 나눠갖고 8월 며칠인가 8일 18일인가 무슨 기술 혁명 막 이렇게 또 발표를 해요. 연료 문제 지적하면 또 연료 해결하고. 네. 근데 이제 거기 해외 기술진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겠죠. 그렇죠. 예. 또 하나 좀 걱정되는 게 하나 네. 이게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뭐 탄두가 여러 개로 분리되는 뭐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다. 3개, 4개로 분리되는 기술이 있다. 그래서 요격하는 게 이게 어려울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도 어디서 봤는데 예. 실제로 그런 기술도 가지고 있는 건가요 지금? 요 전에 북한은 3개로 나눠줬을 때 그런 기술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미국 측에서는 그거 아니다. 실패한 거로 본다. 쪼개진 거다. 예, 쪼개진 거다. 예. 아직 뭐 쪼개져 놓고 일부러 쪼갰다고 그런 거나 쪼개지 말라고. 근데 과학적으로 보면은요, 그게 쪼개지나 안 쪼개지나 요격하는 건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예, 그렇게 그렇네요. 쪼개지는 거는 이미 다 와갖고 쪼개지는 거니까 탄착점에 도착하기 전에 직전에요. 쪼개져서 대구로 들어서 쪼개져서 날아가는 게 아니고 다 와서 다 내려와서 밑에서 쪼개지는 그럼 거죠. 요격에는 사실 뭐 큰 차이는 없겠네요. 그렇죠. 어차피 요격이 어렵긴 쉽지 하지만. 않다. 요격은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해요. 네. 그 누구더러 손수 변호사를 향해서 화살을 쏴달라 그래요. 네. 그 돌로 계속 맞춰봐요 그거를. 아, 그럼 화살 빵 맞으면 다치잖아요. 네. 또 돌을 던지기 위해서. 그러니까 네. 날아오는 화살을 네. 돌로 맞히는 거예요. 쉽지 돌도 않네요. 요 좁쌀 같은 돌로. 쉽지 않네요. 진짜. 쉽지 않은 게 아니라 불가능한 거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사드가 불가능하다 그런 거예요. 네. 얘기하세요 계속. 브리핑만 하고 그냥 눈치만 보고 있어. 아니 질문에 대해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다가 제가 좀 빠졌는데요. 아니, 그러면 그래서 진짜 재진입 기술과 그 재진입 기술 네. 그러니까 거기서 아까 얘기했던 열 유지하고 네. 그다음에 상마가 균일하게 되는 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번에는 미국에서 논쟁을 안 걸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만큼 하나씩 둘씩 예. 입증을 해가는 거죠. 미국에서 문제 제기하지 않으면 미국은 무척 냉정해요. 스텝 바이 스텝이네. 예. 예, 미국 냉정해요. 그러니까 우리 언론은 원하고 싶은 것을 기사를 쓰잖아요. 팩트처럼. 예, 예. 근데 미국은 냉정하게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논쟁을 안 삼아도 되겠다. 확인됐다. 예. 유엔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훨씬 더 주목해야 될 부분들 같네요. 그러니까요. 이만큼 긴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워싱턴까지가 사정거리가 됐으니까. 이게 중국이 또 어떻게 나올 거냐, 뭐 경제 제재 하는 데 있어서. 중국에다가도 원유 공급 중단하라고 요구했죠. 그거는 진즉에 요구를 한 상황이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양날의 검처럼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대해서 좀 예.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지금 상황. 중국은 어제 그 점점점이 돼. 이게 점점점인데 이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조중도 그 우리 그러니까 한미 상호 방위 협정 있는 것처럼 예. 조중 그 동맹 협정이라는 게 예. 있잖아요. 근데 이게 20년마다 갱신을 하는 거라는데 2021년이 그 리밋이 된대요. 예. 그러니까 그 시점까지 이 중국이 어떻게 태도를 취할 건가. 그러니까 중국 내에 있는 그 외교 관계자들은 이제
그만 좀 북한이랑 손 놔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예.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니까 일부 있죠. 예, 향후에 또 어떤 모습이 보여질지. 근데 전략적으로 워낙 중요한 그러니까요. 데이기 때문에 놓을 수가 없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른바 말하자면 완충지대 역할을 해주는 거니까요. 그리고 지금 그 북한이 없으면 직접적으로 맞닥뜨려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최소한 그 한반도에서는. 이런 생각들 해보지 않으셨어요? 극적으로 네. 북한과 미국이 타협하면서 네. 북한이 미국의 군사 전진 기지가 될 수 있다는 생각 해봤어요? 아니요. 중국을 버리고 중국을 버리고 중국을 버리지도 않는 거죠. 거기 우리 미사일 여기다 갖다 놔라 미국 미사일.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중국이. 그런 조짐이 있습니까? 없다고 아니, 봐요. 아니 여러 가지 가능성은 다 열려 있죠. 미국에서 아주 극적인 사람 학자도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완전 대변혁이네요. 진짜. 대변혁이죠. 그러니까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을 버릴 수가 없는 카드예요. 그러니까 점점점이지.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북한에 있는 그 자원도 예. 굉장히 욕심이 나고요. 히토류라든가 뭐 어. 이런 주요 자원들이 많죠. 이번에 우리 정부의 대응이 아주 기민했어요. 예. 빨랐죠. 예. 빨랐어요? 이게 이렇게까지 빠를 수 있었던 건 그러니까 발사하고 2분 만에 대통령 보고가 들어가고 예. 그리고 뭐 6분 후에 또 조치를 취하고 그 새벽 3시 17분 18분 뭐 요 상황이잖아요. 예. 그 오전 6시에 그냥 바로 NSC가 소집이 됐으니까 이렇게 기민하게 반응했다 그러는데 뭐 단순하게 생각하면 쏠 줄 알고 있었으니까 예측이 됐다 예. 그러죠. 빨리 왜 그- 예측이 됐을까요? 이게 결국은 그 전파를 감지했느냐 못했느냐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통제센터랑 발사를 할 때 발사 전에는 통제센터랑 유선으로 통신을 예. 하지만 발사가 임박해 오면 여러 가지 것들이 유선을 제거하고 무선으로 통신을 하는데 그렇죠. 무선의 그 전파망이 막 양이 많아지면. 그래서 계측기가 있고 이제 테스트를 하고 이제 서로 통신을 할 텐데 그 전파의 여부를 한미일이 공조해서 감지를 했던 것이다. 그리고 사실 실제 일본의 교도통신은 그 이틀 전부터 이 보도를 냈었는데 이 얘기에 대해서 우리 국가기관에서는 뭐 일본의 어떤 언론을 우리가 확인해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예의주시하고 있다라고 이제 뭐 긍정도 부정도 안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계속해서 예의주시하고 24시간 감시 체제는 이 구동이 되고 있는 가운데 쏜다 쐈다 하자 이렇게 바로바로 조치가 취해졌다. 예.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보통 이런 일이 있으면 남남 갈등이 더 문제잖아요. 그렇죠. 야당에서 이거 쏘는 것도 몰랐냐. 예. 근데 이번 상황 보게 되면 특히 한일은 몰라도 한미 공조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안보에 무능한 정권은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또 보여주고 싶었던 것도 이 정권의 어떤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동안 그러니까 야당의 공격이라는 게 어떤 분들은 뭐 논리도 없고 비약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신경을 안 쓸 수는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예. 더 신경 쓰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예. 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100%다 오픈하면서 이렇게 제대로 조치를 취하고 있다라는 것도 보여줄 수 있었던 그런 효과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한 가지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는데요. 예. 이 3군의 합동 훈련에 관련된 권한이 27일 저녁에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합참 의장에게 위임을 했죠. 예, 상태거든요. 그러면 발사는 며칠이었었는데요? 이게 이제 29일 새벽에 예. 발사가 있었고 예. 발사 2분 후에 바로 이 작전에 돌입을 해요. 근데 27일 날 위임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예측을 하고 있었네. 감 잡았다. 예, 어느 정도 감을 잡고 있었다는 거죠. 예. 보통 국방부에서 이 정도 좀 긴박한 상황이 되면 기자단에 미리 브리핑을 좀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징후가 있다. 다만 징후가 있을 때마다 보도를 하면 사실 국민 불안이 높아지기 때문에 예. 징후가 있고 우리는 어떻게 대비하고 있다는 걸 좀 미리 얘기하고 있는데 이 오히려 경우 같은 경우에는 좀 미리 대비하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그 안심이 되네요. 좀 그렇죠. 그 북한의 핵미사일 기술은 더 발달된 거로 보이지만 예. 더 발달됐다 그러면 국가보안법 위반이 될 수 있어요. 찬양고무. 보이지만 찬양고무. 아유 이거 우리 뭐 5조 7조 이런 건 민감해요. 쇼인데도 그런가요? 정치 쇼인데도? 예? 정치 쇼인데 조심해야 하나요? 쇼인데 그러다 그 감옥으로 쏙 갈 수 있어요. 네. 정말 강사. 그렇군요. 네. 정막 강사. 네. 자 손소 변호사님 원세훈 네. 전 원장의 특수활동비 빼돌렸다. 아하, 네 이게 그 굉장히 충격적인 보도인데요. 근데 이게요. 네. 한 팟캐스트에서 주진우 기자가 미리 얘기를 했어요 어제. 네. 원세훈 원장이 뭉칫돈을 갖고 해외로 계속 나갔다. 네. 그럼 뭔가 기자들도 좀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한겨레는 어때? 한겨레도 탐사의 달인 아니에요 거기가. 알고 있었나요?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하. 한겨레가 알았으면 벌써 나오지 않았을까 예, 싶습니다. 그렇겠죠. 아니 네. 한겨레가 근데 이게 확인이 좀 안 되는 측면들이 좀 있었어요. 사실 소문들은 좀 있었는데요. 소문도 있었죠. 예. 한겨레가 원세훈 특활비를 지금 추적 중이다라고 하는 기사들이 좀 나오고 있던데 그건 안 나오나요? 서영지 기자가?
그러니까 저희들이 꼭지가 예. 따지면 좀 대대적으로 썼는데 아직은 그 꼭지를 딴다고 하거든요. 이게 확인이 네. 되면 확인이 썼는데 지금 되면, 그런 예. 상황이 왜 이게 이렇게 논란되는지를 간단히 정리를 먼저 예. 하면은요. 이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예. 2013년 3월에 퇴임합니다. 3월 21일이었죠. 예. 그런데 당시 일부 보도가 있었어요. 사흘 뒤에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이다. 그러면서 어허. 가면서 대학교 이름 얘기해도 되죠? 미국 대학교? 스탠포드니까. 예. S대. 네. 예. 미국 그 미국 S대. S대는 서울대인 줄 알아요, 사람들가. 알겠습니다. 네. 스탠포드대의 개건 연구원으로 갈 계획이 있다. 오호. 라고 하는 보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다 하나하나 짜맞춰지는 겁니다. 이번에 국정원 기조실 직원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예. 이게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중에서도 해외 공작금 200만 달러. 200만 달러면은 얼마죠? 24억이요. 예, 24억 한 원. 22억 좀 넘죠. 네. 그걸 국정원 계좌에서 스탠포드대의 한 연구센터 계좌로 송금했다, 이체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스탠포드대 연구센터의 계좌에 국정원 돈이 들어가 있냐 했더니 이게 혹시 원세훈 원장이 퇴임하고 미국에 가서 스탠포드대의 개건연구원으로 있을 건데 또는 그 후에 들어오지 않을 건데 미국에서 본인이 쓰려고 빼돌린 거 아니냐. 미리 짱 박아놨다. 네. 아니면 땅만았다가 뭐예요? 네. 그렇네요. 네. 그렇네요. 네. 아니면 예. 피부에 와닿지 않나요? 예, 딱 정말 와요. 완벽하게 와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학교 때는 또 좀 더 참을성을 두기 위해서 미리 띵 박아놨다. 네. 근데 그게 또 그뿐만이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혹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가려는 대신 흘러가는 짱 박아놨다. 돈, 또 와닿네요. 네. 그런 돈이 아니냐. 네. 라는 그런 그 의심을 지금 검찰이 하고 있고요. 예. 실제로 어제 검찰이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예. 이제 국정원이 내곡동에 있는데요. 도곡동에도 있습니다. 국정원 산하 연구기관인데요.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예. 도곡동에 있는데 이 도곡동에 있는 이 연구원을 압수수색해서 회계 자료를 입수합니다. 구치소 반까지 압수수색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금 이제 구치소에 있죠. 근데 구치소에 있는 수용실을 압수수색해가지고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자필 메모. 그리고 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이 재판과 수사 대상인데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작성한 메모 등등 이런 자료를 다 지금 압수를 한 상태인데요. 이걸 통해서 혹시 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중에서도 해외 공작금인데 이 200만 달러를 해외 대학교 산하 연구센터 계좌로 보낸 게 도대체 무슨 이유인지 이 부분을 캐기 위해서 검찰이 수사력을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예. 이게 한겨레 특종이었었나 이것도? 이거는 한겨레 특종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JTBC였었나? 네. 네. 그런데 그렇게도 보고 있잖아. 이게 그쪽 스탠포드하고 얘기가 됐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네. 그 개건연구원으로 가기 위해서 기부금을 냈다. 그런 말들도 예, 있죠. 그런 보도도 있고요. 그리고 요것 외에 주택 구입하기 위해서 85만 불을 또 빼돌렸다. 여러 가지 정황이 있어서 그 지금 다 수사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수사 지금 대상이 됐고요. 이게 예. 원세훈 전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예. 굉장히 중대한 사유로 지금 재판을 받고 수사를 받는 중에 또다시 이게 나왔는데요. 지금 수사받고 있는 건 그거죠. 댓글. 네. 민간인 댓글 부대. 그건 이제 30개 팀 올린 거. 재판을 받는 중에 또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서 또 추가적인 수사를 받고 있고요. 개인 비리가 또 네. 남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실 정말 만약에 200만 달러가 본인이 쓰기 위해서 빼돌린 거라고 한다면 이거는 정말 더더욱더 비난을 예. 받아야 되는 그런 사실이기 때문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도대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리고 또 하나 예. 구치소 내에서 보관하고 있던 여러 가지 메모와 이런 것까지 다 자료까지 압수했거든요. 예. 뭐가 나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아무도 모르는 긴급 정보를 말씀드릴게요. 말씀하셔도 돼요? 해도 되죠. 좀 위험해지는 거 아닙니까? 뭐가 복권이 위험하지? 요원해지거나 그러진 않을까요? 그럼 복근이라도 만들지. 구치소 압수수색을 했잖아요. 저게 또 한 달에 네네. 한 번씩 정기적으로 건방하거든. 네네. 건방. 그쵸. 건방을 해요. 그 안에 뭐 숨겨놓고 있고 이런 네. 게 있는데 원세훈 원장이 감옥을 잘 못 살아요. 못 견딘다. 네, 못 견뎌요. 적응을 잘 예, 못해요. 그런 그런데 얘기 있었죠. 구치소 그 살고 있는 방을 압수수색을 했다. 심리적으로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붕괴. 붕괴, 멘탈 붕괴. 네. 일종의 더 다른 이상- 애들도 있는 거네요. 그러면. 그 의도가 제일 커요. 더 이상 버티지 말고 네. 이제 끝이다. 네. 디펜스한 그분 이제 풀어라. 우병우의 휴대전화 압수와 똑같은 거네요. 그거보다 훨씬 크죠. 훨씬 큰 건가요? 마지막으로 그나마 지탱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거기거든요. 거기. 거기를 그분. 털렸어요.
네. 이렇게 슬기로운 깜빵 생활을 못 하는 거네요. 네. 깜빵. 네, 깜빵이 뭡니까? 아니 우리는 압수수색 딱 들어오기도 물구나무 쓰고 있어. 자 압수수색할 또난 팔굽혀펴기하기 달고 있을게요. 멘탈이 붕괴된 거예요. 건방할 때 예전에 걸린 적 없으세요? 뭐? 저 어떻게 저를 건방해? 1년 또 한 번도 안 했어요. 특혜 아닙니까? 자 아빠들의 왕수다 3부에 계속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소서 소고기. 정봉재 정치쇼 3부 순서 들어있습니다. 아빠들의 수다 손수호 변호사, 고현중 네. 만평 작가 그리고 땜빵으로 나오신 하영 한결의 기자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아까 뭘 얘기하다가 흐지부지 끝났는데요. 손수호 예. 변호사님. 사실 아까 그러면 원세훈, 좋아. 예, 원세훈 전 원장이 이렇게 준비했으면 준비한 거로 추정되는데 예. 그럼 미국으로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왜 왜 안 안 갔냐? 갔어요? 못 갔습니다. 왜요? 가려고 한 것 같은데 못 간 이유가 당시에 그 댓글 수사를 받으면서 출국 금지 조치를 당합니다. 그래서 못 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댓글 수하면 또 여러 개 있잖아. 한겨레에서 네. 특종한 희생양 카드. 속죄양이 희생양이에요. 속죄양인 것 같은데. 속죄양. 예. 그래서 지금도 그 연구센터 계좌에 그 돈이 그대로 있다는 보도가 있거든요. 그럼 이게 주인을 잃은 돌이 된 거 아니냐 도대체. 그 부분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럼 또 MB가 그거 찾으려고 또 뭘 동원하고 그럴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주인을 잃은 거냐 아니면은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기다리고 거냐. 있는 아하. 거예요. 예,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저수지로 가기 위한 일종의 어떤 계율물이 아니냐라는. 왜 계율물이냐면 그만한 돈이 전부는 아닐 것이다. 그렇죠. 이거 정도는 계율일 빼돌린 것이다. 거는요. 예. 네. 그 특할비는요. 그건 빙산이니까 그렇죠. 그 정도는. 그래요. 예. 나는 이 얘기 들으니까 지금 이런 정보를 가지고 사기칠 만한 사람들이 또 여기저기서 달라붙을 수도 있겠다. 내가 이 돈 가지고 있는데 이게 뭐 실은- MB 비자금인데 그러니까. 예전에 그 전두환 비자금도 많았잖아요. 한참 있었잖아요. 그렇죠. 후세인 비자금도 있었고 네, 많았습니다. 네. 예. 그리고 좀 전에 그 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치소 예. 수용되어 있는 수용실을 압수수색했잖아요. 예. 멘틀 붕괴용이다.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내용이 많이 있잖아요. 실제로도 유효한 굉장히 활용 가치가 많은 정보가 압수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저는 사실은 접경과 같이 실제로 구속되지 보지 못했어요. 저는 그런데 자주 돼봤어요. 자주요. 예. 아니 근데 구속되면 다른 데로 자료를 보내는 게 쉽지 않아요. 편지를 써서 우편으로 뭐 보낼 수 있는데 그것도 나가는 것도 다 검사를 받습니다. 없어졌어요 이제. 없어졌어요? 예, 편지 검사가 아예 없어졌어요? 그러면 인권자 이거 아예 없어졌어요? 5년 전에 진짜 없어졌어요. 살아있는 정보네요. 네. 예. 정보가 국가인권의 빠릅니다. 인권위원회에서 그 해서 법무부가 네. 바꿨죠. 그리고 이거를 그 계속해서 변호사를 접견하잖아요. 그래서 전략을 세우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본인도 어디까지 진행됐구나, 이렇게 앞으로 어떻게 되겠구나 이거를 메모를 해놓습니다. 그 메모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밖에 일반 사회에 있으면은 뭐 어디에도 분산해놓고 누구한테 맡겨놓고 뭐 은행금고에도 넣어놓고 뭐 아니면 자기 뭐 이제 그 가족들한테도 이제 맡겨놓고 하는데 구치소 내는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렇죠. 구치소 수용실 내에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만 털면 굉장히 많은 게 나왔을 것 같아요. 이런 거죠. 예를 들었고 기획을 하거든요. 네. 지금 내가 현재 혐의를 받고 있는 것 너무 많으니까 네네. 지금 실형을 받은 것, 근데 지금 조사 중인 것, 그 다음에 조사 중인데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 요걸 아마 세 분류를 해놨을 거예요. 네. 요 조사 중인데 밝혀지지 않은 부분 이것을 어떻게 디펜스하면서 빠져나갈 것인가라고 하면서 적용 네. 인덱스를 해놨을 가능성이 높다. 그걸 보면 아직까지 검찰이 막연하게만 알고 있던 부분이 좀 예. 구체화될 수도 있고. 거기에 이제 이런 것도 있죠. MB를 끊고 갈 것이냐, 불고 내가 빠져나갈 것이냐. 이 고민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원세훈 전 원장이 메모 광이었으면 좋겠네요. 네. 아니, 메모강이 아닌 또 일단 그쯤 나이가 되면 깜빡깜빡하니까 딱 적어놔야 돼요. 자다 일어나서 막 그러니까 적고 내가 일어나요. 이거 무슨 생각했지? 막 적고. 아니 실제로 그 재벌 총수들도 구속돼서 재판 받잖아요. 예. 서울구치소 가가지고 접견하다가 옆에서 봅니다. 그러면은 양쪽에 보자기에 싸가지고 자료 엄청 많이 들고 와서 대화 예. 나누고 그다음에 또 그거 싸서 다시 가요. 지난번에 이재용 부회장 나올 때 이렇게 그 초록색 노트 기억나세요? 네. 그 법무부에서 주는 노트예요. 네. 그 노트. 그래요? 예, 제가 그 노트를 15권을 메모하고 나왔거든요. 네. 안 했으면 계속 메모를 할 수밖에 없어요. 하긴 자꾸 뭐 생각이 나거든. 생각하고 예. 이걸 뭔가 네. 표현하거나 기록하고 싶고 뭐 그렇죠. 그런 어떤 본능 같은 게 있나 봐요. 생각이 자꾸만 깜빡 잊어먹으니까. 예. 그렇죠. 공간이 이제 한정되어 있고 제한되어 있으니까. 깜빡했을 때 옆에 어디 누구 물어볼 사람도 그래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되는데. 벽에다 적을 수도 없고, 예. 아마 아니 벽에도 적어놨을 거예요. 왜냐면 포스트잇 팔거든요. 거기에. 아, 그래요? 다 팔아요. 어. 술, 담배만 네. 없고 다 있어요. 포스트잇 있죠. 치실도 팔아요. 치실. 네. 야. 옛날에 실 안 팔았거든요. 실 꼭
묶을 수 똘똘 있으니까. 감았고 예. 이 자살한다 그래갖고 네. 안 했는데 지금 치실도 팔아요. 오. 그리고 포스트잇 가서 따다다닥 붙여놨을까 아마. 네. 자 여기서 재판 영화 보면 포스트잇 붙여놓으면서 막 선 그렇죠. 그려놓고 예. 작전 짜죠. 벽에다 해놨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하. 보통 잡범들은 그 포스트잇에다가 네. 성경 구절 써놓고 붙여놔요 벽에다가. 오, 착하게 위장인가요? 살자고. 그들을 잡범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잡범이요. 보통 잡범들. 네네. 예, 우리는 이제 정치범들. 네. 예, 양심수. 범털들은 거기다가 누구 얼굴 그려놓고 막 뭐 다트 던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 홍고방에서 그거 못해요. 아, 다른 그래요? 사람들이 그거 시끄러우니까 좀 조용히 하세요. 그래서 많은 자료가 네. 나왔거나 아니면 원세훈 전 원장의 생각을 들여다볼 수 있는 메모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어떤 자료를 압수당했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예. 또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맞아요. 누군가가 지금 굉장히 불안할 수 있어요. 예. 누군가가 아마 네. 이런 거죠. 죄수의 딜레마가 이제 거기서 터지는 거지. 그렇습니다. 아니 네. 내가 예전에 했던 말을 그 사람이 혹시 메모해 놨다면 어떡하지? 이런 거 불안할 겁니다. 원세훈 원장한테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아이 김관진도 불고 그리고 뭐 다 불고 그리고 남재준도 불고 그러는데 뭐 이렇게 혼자 이러고 버텨요. 계시면 혼자 손해봐요. 그럼요. 다 나간데 혼자 여기서 언제까지 사실 거예요. 이러고 안 무너졌는데 구치소 방을 딱 터는 순간 네. 아유 이제 갈 데 없구나. 숙명이라면 받아들이겠다. 그러니까 나만 막 이렇게 당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도 들 테고. 이태하 심리전 단장이 그 얘기한 거 아니에요. 전화 그렇죠. 옥도경하고 나만 당할 줄 아느냐. 가만히 있을 줄 아냐 내가. 네. 그 다 음성 파일이 나왔잖아요. 또 옥도경이 그걸 녹음까지 했어요. 대단한 사람들이. 예. 그래갖고 정보를 다루는 사람들이기 그래갖고 또 때문에. JTBC에 나왔어요. 그게. 우리나라 진짜 저는 그런 생각해요. IT 강국이기도 하지만 녹음 강국이기도 맞습니다. 엄청합니다. 녹음을. 맞습니다. 예. 제 팬카페가 있었잖아요. 자기들끼리 싸움이 났거든요. 그 싸우는데 서로 녹음한 걸 계속 팬카페에 올려요. 대단합니다. 예. 다운을 받기도 하나요 서로? 그러면 이제 녹음이 일상화돼가지고 재판할 때도 녹취록 작성이 훨씬 더 그 건수가 많아졌거든요. 예. 그럼 녹취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녹취사 사무실을 열면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니 재밌는 게요. 그렇게 녹음 파일 올리잖아요. 그럼 또 그 스크립을 만들어주는 애들 또 따로 그럼요, 있어. 있죠. 예. 그렇죠. 자 다음 뉴스 홍준표 대표 원내대표 후보군들과 설전. 예. 다음 달 12일입니다. 예.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 앞두고 갈등이 아주 예. 점입 가경입니다. 특히 페이스북을 통해서인데요. 예. 아, 그 자존심이 있었고 이제 트럼프가 트윗하니까 자기들은 페이스북으로 네, 싸우네요. 페이스북이죠. 예. 주로 이제 그 후보로 나온 한선교 의원, 예. 나경원 의원, 이주영 의원이 지금 현재 홍준표 의원의 막말을 문제 삼고 또 홍준표 의원이 여기에 맞서면서 이주영, 예. 나경원, 한성교. 예. 예. 일단 중립지대 한선교 의원이 있습니다. 예. 28일 출마 선언문을 통해서 모른 척하고 넘기기에는 홍 대표의 언사가 도를 넘었다. 뭐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바퀴벌레, 암덩어리, 고름 뭐 이런 막말을 했다라는 거 얘기를 합니다. 기생충도 있었죠. 그렇죠. 기생충도 있고요. 그 홍준표 대표가 지금까지 한 막말이다. 그렇죠. 막말 리스트업을 했다. 예. 100분의 1 되겠습니다. 100분의 1. 100분의 1입니다. 100분의 1. 네, 맞습니다. 그리고 나경원 의원도 이 막말 비판에 또 가세를 예. 하는데요. 홍 대표가 선거 초반부터 겁박과 막말로 줄 세우기에 여념이 없다. 뭐 이렇게 하면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겁박. 판사 출신이라 어려운 말을 쓰는군요. 겁박. 네. 그 겁박이 원래 법률적 용어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예. 그런 말 쓰면 잘 안 와닿죠. 그렇죠. 그 사극에서 쓰는 말은 네? 사극에서 날 겁박하는 것이냐?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아니 감옥 사극. 그 여기에 대해서 홍준표 예. 대표 또 가만 안 있습니다. 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박근혜 사당화 7년 동안 아무 말도 못하더니만 홍준표 5개월 사당화 운운하는 사람들 보니 가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가소롭다 그러지 않는 건 천만다행이네. 그런 말도 했을지 모르죠. 예, 좀 걸러서 얘기한 겁니다. 그렇군요. 예, 당이 수렁에 빠질 땐 숨어 있다가 수렁에서 건져내니 이제 나타나 원내대표 출마하면서 당 대표를 욕하면 표를 얻을 수 있는가라고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실은 이 정도 설전은 예전에 이야기한 거에 비하면 정말 조족지혈. 네, 조족지혈이죠. 홍 대표가 많이 자제하고 있는 듯 오히려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오늘 오전에 홍준표 대표가 당직자들에게 막말 자제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왜요? 원내대표 경선이 이게 지금 혼자 다 하겠다는 겁니까? 혼탁해지고 있다. 과열되고 있다. 내로남불이라 자기가 한번 그래서 이게 진흙탕 싸움으로 흐를 조짐을 보이니까 자제령을 내린 것이라는 예. 기사가 나왔는데
글쎄 거울 보고 한 얘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내로남불이고 저런 걸 뭐라면 달쌈스벳이라는 거예요. 달쌈스벳. 네. 아, 네. 달쌈스벳 좀 해설을 해주시죠. 달쌈스벳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막말이 지갈 때 얼마나 달콤해요. 그러니까 싹 삼키고. 감탄고토. 예. 막말을 해놓고 나면 그런 생각 네. 들고 내가 기가 막힌 표현을 했잖아. 뭐 이런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이 홍준표 대표는 나 자유한국당 홍준표. 저랑 안 해봤니? 혼자 하니? 내 뒤에 누군지 알아야 하니? 비슷한데요? 그래요? 그쪽이 잘 맞네요. 네, 비슷하네요. 제가 네. 심양 그 양고기를 좋아해요. 스탠포드 쪽은 아닌 것 같아요. 그쪽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양고기 먹으면서 양고기 아이 주니. 자, 제가 얼핏 그 홍준표 그 대표 막말이 지금 정도 나오는 거면 뭐 약과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이게 방송 중에 얘기해도 될지 모를 정도로 아주 심한 막말들이 좀 있는데 한번 해볼까요? 됩니다. 아니, 홍준표 대표가 한 거 아니에요? 인용이니까. 한 거죠. 아, 그 인용이니까. 근데 좀 민망해가지고. 제1야당 그 대표의 정도면- 말인데요. 뭐. 예. 제1야당 대표의 말. 예. 제일 화제였던 게 뭔가요? 제일 화제였던 게 이거였던 것 무조건 같은데. 계속 해요. 예. 아주 귀찮아 죽겠네. 하늘이 정해놨는데 여자가 하는 일을 남자한테 시키면 안 된다. 어이? 예, 이게 설거지 얘기. 예전에. 대선 때. 예. 대선 때. 주로 여성과 관련된 얘기가 많습니다. 아, 독특해요. 예, 2011년도에는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2대 계집 애들 싫어한다. 꼴 같지 오. 않은 게 되도록 패버리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요? 예, 2011년입니다. 어? 심지어는 본인의 대학 시절을 회상하면서 저런 얘기를 했었어요. 대학생 네. 타운 미팅,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있는 자리에서 얘기한 저희 거예요. 과 선배님이신데. 네. 아, 이게 어디 가서 했냐면 홍대 가서 한 거예요. 홍대 가서 한 거예요. 이때 왜 그랬냐면요. 네. 낙검수를 나왔어요. 근데 아. 좀 우리가 이제 쫙쫙 올려주고 네네네. 뭐 흥이 난 거야. 아. 당대표인데 그러자마자 바로 뭐 타운홀 미팅인지 그러니까, 가갖고 이 낙검수에서 하듯이 우린 다 편집하고 삑삑 처리했거든. 거기서 그대로 한 거예요. 그래갖고 당대표 물러났을 걸요. 이때 문제가 아주 크게 됐죠. 녹음하고 생방 구별을 못 하는군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시골에서 올라온 분 치고 그 정도면 출세한 거죠. 출세 많이 했니? 어마어마하지 사실은. 예. 이 정도는 약과입니다. 예. 나경원 의원이 지금 발끈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2011년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대표 경선 출마 기자회견 중에 나경원 의원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울 보고 분칠이나 하는 후보는 안 된다. 와. 이거는 뭐 예. 아니 이런 말을 정리해온 당신은 누구예요? 아무튼 예, 진짜 그렇습니다. 어마어마. 네. 아니 모아놓으니까 어마어마하네. 아니 오늘 하 기자님 의상도 홍준표 어마어마한가요? 대표의 넥타이 색깔 같습니다. 그러네. 아니 막말의 저수지 같아요. 예, 뭐 저수지입니다. 제가 예. 지금 그 이 정도면 정말 나쁘지. 약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본인이 2016년도에 경남 도의회 임시회 참석할 때 자진 사퇴 요구하는 그 도의원을 향해서 예. 이런 얘기도 합니다. 쓰레기가 단식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아 맞아요. 그 얘기 있었죠. 단식하는 도의원을 향해서 이런 얘기도 합니다. 어, 뭐 이게 가리지 않습니다. 기자들한테도 얘기합니다. 기자들한테 그 2011년이거든요. 이것도요. 예. 그 삼화저축은행 불법 자금이 유입됐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요. 기자한테 한 얘기입니다. 그걸 왜 물어? 너 그러다 진짜 맞는 수가 맞는 있다. 수가 있다. 아, 이게 기억납니다. 네. 오. 기억납니다. 네. 네, 이런 아니 홍준표 대표 싸면 잘하나요? 못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검증된 바 없습니다. 너 지금. 그러다 맞는 수가 있다. 그거는 생략된 게 있네. 너 그러다가 내가 댐비면 내가 너한테 맞는 수가 있다. 이게 원래 겁방만 하는 거죠. 겁방만. 그 진정한 강자들은 이렇게 시끄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아. 푹 그냥. 네. 안녕하세요. 푹. 그런가요? 네. 근데 살벌하게 얘기를 하네요. 지금 살벌합니다. 네. 청취자분들이요. 네. 못 읽겠네요. 홍준표 대표 욕 문자 세도 중이에요. 근데 소개를 못 하는 거예요. 그냥 욕이기 때문에. 소개될 만한 욕은 없나요? 아니 여러분들 다 그 12월 15일 날 우리가 오후 2시에 와일드쇼 하는데 이분들 와갖고 그 삐처리할 걸 하고 이분들 욕 배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우리 청취자분들. 홍준표를 이길 사람. 그래갖고 그중에 네. 하나 뽑았고 네. 홍준표하고 욕 배틀을 붙여버리는 거야. 막말 배틀. 전지훈련 가는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갈고 닦아야죠. 예. 어. 근데 내가 진행만 하면 내가 1등인데. 아 그래요? 잘하세요? 그럼요. 저건 인터내셔널리 요거 아니에요. 요거. 욕하는 사람 요거 ER 붙여갖고. 요거. 요거. 네. 인터내셔널리 영어로도 잘해요. 그렇네요. 중국어로도. 예. 자, 자유한국당인데 친박이 가고 친홍과 비홍 새로운 계파가 생긴다. 이건 뭐예요? 계파가 돼요 이게?
사실 이게 언론에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아, 좀 민망해요, 민망합니다. 민망해. 왜냐하면 그 의원들도 알아요. 홍준표 의원하고 어울리기 쉽지 않다는 걸 알아요. 예.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실제로. 아, 아니 그래요? 계보가 네. 친홍 반홍이 아니고 네. 친욕 반욕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해관계에 따라서 홍준표 대표의 줄을 서는 척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홍준표 계보로 예. 친홍으로 친홍 분류되는 의원이 있습니까? 유해한 아닌가? 아니 거기 의원은 의원이 아니니까. 아니고 최고위원 거기. 예, 국회의원 중에 있어요. 실제로 명확하게는 없습니다. 그건 뭐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사실 이제 이건 좀 정치공학적인 문제인데 당의 주인은 첫 번째는 대선 후보입니다. 그렇죠. 아, 그래서 대선 후보가 어느 정도 지지율이 나오면 일단 거기에 의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당의 지지율을 견인을 해줘야 하니까요.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을 견인할 수 있는 말하자면 당의 주인은 유일하게 홍준표 정도 있다라고 의원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줄을 선 거고요. 예. 실제로 지금 뭐 비서실장이나 물론 이제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은 보이죠. 지금 보이는데 예전에 예를 들면 친이계거나 아니면 과거 친박계였거나 예. 이런 사람들은 홍준표 대표에 대한 어떤 존중심이나 존경심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느냐. 그냥 자리 때문에. 여의도에서는 예. 그렇죠. 아니 근데 이게 진짜 이게 대중의 인지도라는 게 무척 중요한 게 무명의 초선 의원이었다 청와대 가갖고 자주 TV에 나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자천 타천으로 해갖고 지방자치 광역단체 후보로 오르는데 거기서 삼선 사선의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 2배가 나와요. 그렇죠. 인지도라는 게 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 우리 방송 계속 얘기했어. 좀 이렇게 얼굴을 많이 내놓는 방송을 했으면 좋겠어. 인지도 쫙쫙 올라가게. 누구인지도요? 여러분들이요. 예. 저희는 사실 큰 도움이 안 되는 거 아, 아닙니까? 인지도가 올라가면 출연료도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자 다음 뉴스. 네, 블랙박스 예. 이야기인데요. 이게 블랙박스가 굉장히 유용하죠. 네, 사고 당했을 때 뭐 분쟁도 해결해주고. 어허. 네, 그런데 이 블랙박스 영상에 나도 모르게 내 얼굴이 찍혀서 돌아다닌다. 특히나 SNS를 통해서 웹상에 돌아다녀서 나도 모르게 어떻게 블랙박스에 지키는 거죠? 길을 가다가 이렇게 그렇죠. 신호 대기하고 무작위로. 있으면 뭐 차량에 다 앞에 뒤에 옆에다 설치가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자동으로 녹화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을 때만 확인을 하고 딱 활용해야 되는데 그게 예. 아니라 녹음된 거를 전부 다 그냥 웹에 올리는 거예요. 특정 사이트에. 알고 봤더니 이 사이트 입장에서도요. 이게 재미있는 영상 또는 자극적인 영상이 올라오면 이걸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실제 목적을 달성하는 거죠. 예를 들어 중고차 거래 사이트라고 한다면 중고차에 대한 광고 효과가 많고 또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면은 그것도 되고 또 트래픽이 올라가면 광고료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유입할 수 있는 그 유인 요력이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오. 뭐 원하지 않은 킬러 콘텐츠가 되는 건데요. 그런데 이 영상이 이제 그 자막 처리 또는 뭐 모자이크 처리, 뭐 블러 처리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런 게 안 돼 있어요. 왜냐하면 재미있는 영상입니다. 따끈따끈한 겁니다라고 일반 유저들이 이용자들이 올리다 보니까 뭐 방송사에서 하는 것처럼 꼼꼼하게 처리를 안 하거나 못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 어디서 뭐 누가 운전하다가 이렇게 재밌는 사고가 이렇게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끔찍한 사고가 생겼어요.라고 그 영상을 올리는데 알고 보니 거기 지나가던 내 얼굴이 있더라. 오. 아니면 내가 잠깐 안전운전을 하느라고 천천히 간 건데 예. 이거를 뒤에 차가 막 빨리 가라고 하면서 비난하는 영상을 올렸다. 오호. 이게 사실 다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개인 정보를 이제 마구해서 이게 다 유포했을 경우에는 또 민사적으로도 책임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예전에 이렇게 그 SNS 막 이런 게 발달되지 않았을 때는 그 한 남편분이 불륜을 저지르다가 네. 그 여성분하고 야구장을 갔어요. TV 근데 화면에. 예, 근데 야구장 갔는데 야구공이 쫙 날라는데 TV 화면이 쫙 가잖아요. 네. 거기 딱 있는데 부인이 보고 있었는데 자기 남편이 다른 여인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기사도 나온 거예요. 기사로 나온 거 이게. 예. 그래서 뭐 난리가 나는 그런 게 있었는데 네. 예전에는 이랬죠. 또 속도 이제 단속하는 그런 카메라가 있잖아요. 과속 예. 카메라. 예. 이게 사실은 조수석에 있는 사람 얼굴까지 그대로 찍혀가지고 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맞아요. 그래도 다른 여성이었다. 새벽 4시 미사리 가는 길 뭐 이래가지고. 눈에 시꺼멓고 이렇게 칠해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는 다 가리죠. 누가 탔는지조차도 누가 동승자가 있는지조차도 알 수 없게 가려서 나오죠. 근데 블랙박스 이게 돌아다니면 이게 명예훼손이면 충분히 가능하죠. 이 충분히 사이트는 가능합니다. 처벌 못해요, 그럼? 사이트 관리자가 이거를 방치했거나 아니면 사이트 관리자가 이런 목적으로 활용했다라고 한다면은 그에 따른 책임을 같이 지게 될 수도 있는 입증하기가 것이죠.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일단은 그렇죠. 근데 그 영상이 어떤 내용이냐, 또 그 영상의 내용 자체가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냐, 그리고 또 그 영상에 들어가 있는 그 누군가의 개인 정보가 구체적이냐.
등등을 통해 가지고 명예훼손뿐 아니라 뭐 초상권을 침해했다라고 한다면은 손해배상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아 근데 그런 거 재판 걸기도 아주 힘들 것 같아. 그렇죠. 사실 이걸 가지고 해서 정식으로 네. 문제를 제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귀찮은 일이기 때문에 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해결되지 않고 계속 괜찮구나, 되는구나, 이렇게도 되네라고 이렇게 가는 거죠. 예. 이런 거 이렇게 재판 걸기 그 힘들고 그런데 이런 거 전문으로 하는 그런 변호사들도 있어요. K모 변호사. 아 그래요? 예. 이 수입이 되나요? 한때 좀 유명했던 변호사인데. 예. 그렇군요. 그리고 K모라고 하면 제가 생각하는 그분이겠죠. 예, 맞아요. 그 제가 직접 하는 사건 중에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는데 예. 불륜을 의심받는 사건입니다. 오. 그래서 이제 K모 소송을 변호사처럼. 진행하는데 모르겠어요. 네, 모르겠는데 소송을 진행하는데 K모 변호사 어. 김모 변호사죠? 구 예. 아닐걸요? 예, 고인가요? 김모 변호사. 예. 그- 서울을 가로지는 게 한강이죠. 네? 저는 모릅니다. 네. 중랑천? 네. 그래서 가로지지 않나요? 네. 그래서 이 다른 차가 우연히 블랙박스 영상에 다른 차의 예. 영상에 찍혔는데 그게 사건 해결에 유용하게 쓰인 경우는 많아요. 아, 정말. 그리고 그렇겠네. 사건 해결뿐 예. 아니라 범인을 잡는 것뿐 아니라 예. 누군가의 불륜의 증거로 쓰이기도 해요. 그렇죠. 제출되고 많이 증거 쓰이죠. 채택도 됩니다. 예. 이렇게 유용하고 뭐 좋은데 하지만 이게 사생활 침해로 악용되고 사생활 침해의 결과를 야기하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은 누군가의 어떤 피해로 연결될 수 있다는 거죠. 자, 박영환님, 재밌는 기사, 그 댓글 올랐어요. 블랙박스 때문에 제 지인은 이혼했어요. 아이고. 교통사고 나서 블랙박스 돌려봤는데 남편이 불륜녀랑 한 뼘 통한 게 고스란히 남아서 파경이 일었죠. 아, 실내도 찍히나요? 그 설정하기 따라서는 오. 그 이게- 오디오가 녹음이 될 수도 있어요. 예. 녹음 기능. 그래서 녹음 기능을 끄고 그런 사람도 있죠. 그렇죠. 외부 영상만 녹화하는 경우가 요즘엔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 일단 네. 의심해야 되잖아요. 그래요. 그거 왜 아니 근데 그러죠? 너무 그렇게 또 할 필요는 없지 않나요? 오. 왜냐면 업무상 중요한 통화를 할 수도 있고 한 건데. 자, 한 뼘 동안은 스피커폰 아니에요. 그럼 그렇죠. 여자 말이 다 그렇죠, 녹화했겠네. 그렇죠. 그게 이제 네. 완벽 그런 걸 빼박이라 그러잖아요. 빼박이. 예. 진짜 단어 하나로 그냥 확 와닿네요. 짱 박아놓고 빼박고 빼박이 띵 박아놓고. 자, 마지막 뉴스 하기에는 좀 아슬아슬한데 이게. 시간이 뭐 하지요? 예, 뭐 하지만 뭐 해보죠 그래도. 네. 예. 마지막 뉴스. 예, 이게 뭐 확률형 아이템이라는 거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예. 요즘 그 뭐 초등학생들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게임 엄청 즐기잖아요. 예. 근데 이 게임 중에 그 소위 말해서 아이템을 얻기 위해서 우리 흔히 현질이라고 현금으로 예. 뭔가를 구입하고 그 안에서 뭘 찾는 게 있는데 확률형 아이템이라는 것이 예를 들면 어떤 페이를 하고요. 상자를 사면 상자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사고 예. 그것들이 그 게임에 유용한지 아닌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사는데 그 확률이 굉장히 떨어져요. 0.0001% 정도라고 해요. 그러면 로또 2등 될 정도의 확률인데 이런 것들이 너무 무차별하게 나가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 미성년자들도 보통 이렇게 휴대전화가 보면 부모님 명의로 돼 있으니까 예. 부모님 신용카드로 막 결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어허. 체크가 안 되고 통제가 안 되는데 최근에 유럽에서 이걸 도박으로 규정했다. 뭐 요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우 숨차. 알겠습니다. 우리 이거 광고 해도 되나요? 멘트? 자, 세 분 인사하시고요. 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그리고 그 좀 계속해요. 짧아 내용이 좀. 그러네요. 제가 좀 브리핑을 하다가 예. 짧게 하다가 이제 긴 호흡으로 가려니까 좀 예. 적응 못 하겠네요. 그 새벽 3시 18분 그 화성 15형 발사한 건 이미 전달된 내용이고요. 예.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아주 이른 시간이었다. 그리고 평양 30km 북쪽 평성 지역에서 쐈다. 예. 여기도 좀 특이하거든요. 아마 처음 쏜 그렇죠. 지역이죠. 예. 예. 처음 쏜 지역이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도를 한번 들여다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북한을 이렇게 가로질러서 날아가요. 그렇죠. 네. 오. 그러니까 자기의 영토를 가로질러서 날아가서 예. 일본 열도 직전에 떨어지게 굉장히 고도를 높여서 쏜 거예요. 그렇죠. 4,475. 네. 그렇게 하고 나서 본인들은 이게 이제 75일 만이거든요. 예. 75일 만에 미사일 쏜 다음에 국가 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과 로켓 강국 위협이 실현된 뜻깊은 날이다. 이렇게 완전 완성을 선언한 거죠. 본인들은 그렇게 선언을 했죠. 저 질문 있습니다. 네. 예. 사실 완성을 선언할 정도면 기술적으로 다 끝났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게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가 네. 다시 들어오는 거잖아요. 네. 재진입을 해야 되는 건데 네. 공격을 하려면 네. 그게 확인이 된 건가요? 그 기술을 확보한 겁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아직도 대기권 재진입 기술은 확인된 바 없다. 네. 그게 됐는지. 그다음에 이제 탄착점에 딱 그러니까 대기권 재진입하면 두 개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네. 40도에서 60도가 유지되면서 안에 핵탄두가 터지지 않게 열을 보호해야 네. 되고 또 하나는 들어오면서 이제 막 타잖아요 이게. 네. 근데 균열되게 타야 돼요. 상마라 그래 상마 깎이는 거. 예, 예. 그래서 한쪽만 깎이면 이게 흔들리면서 탄착점을 벗어나는데 네. 균열되게 타서 탄착점으로 제대로 들어가는. 근데 두 개가 다 된 거로 보인다. 아, 그래요? 이런 분들이 더 많죠. 완전한 비전문가시죠. 예. 아 그런가요? 그런 분들이 그래서 지난번에는 탄착점을 좀 빗나간 것 네. 같다라고 하는 평이 나왔는데 네. 지난번에도 미국의 좀 대화론자들은 적극적으로 완성된 걸 보고 대화 들어가자 이렇게 얘기한 분들 꽤 많았었죠.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탄착점에 떨어진 게 미국 언론도 확인을 해줬죠. 그렇죠. 북한 같은 경우에는 매번 미사일을 쏠 때마다 어떤 방식으로 미사일을 쏘냐면요. 북한이나 일본에서 그러니까 북한을 향해서 당신들이 이런 기술이 부족한 듯 보인다라고 하면 그 기술을 실험을 해줘요. 그 기술을 실험을 해줘요. 테스트를 딱 예. 해줘. 테스트를 해줘요. 보여주는 예, 거예요. 이거 테스트를 봐라, 해주는 우리 할 수 거예요. 있다. 쇼.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고도를 굉장히 높여서 쏜 이유도 네. 그러니까 재진입 기술을 확정적으로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본인들도.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북한이 국제적인 정세만 가지고 도발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 그것 포함해서 자신들의 기술을 확인하기 위해서 연구 개발 측면도 예.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뭔가 그렇죠. 의혹이 있으면은 그 얘기를 해주면 확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렇죠. 북한에서. 그 시기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어허. 예. 그 지난번에 그거 니네 저기 대기구 미국까지 날아가려면 연료 문제 있잖아. 그러니까 연료를 또 네 개인가로 나눠갖고 8월 며칠인가 8일 18일인가 무슨 기술 혁명 막 이렇게 또 발표를 해요. 연료 문제 지적하면 또 연료 에서는 이런 생각들 해보지 않으셨어요? 극적으로 네. 북한과 미국이 타협하면서 네. 북한이 미국의 군사 전진 기지가 될 수 있다는 생각 해봤어요? 아니요. 중국을 버리고 중국을 버리고 중국을 버리지도 않는 거죠. 거기 우리 미사일 여기다 갖다 놔라 미국 미사일.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중국이. 그런 조짐이 있습니까? 없다고 아니, 봐요. 아니 여러 가지 가능성은 다 열려 있죠. 미국에서 아주 극적인 사람 학자도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완전 대변혁이네요. 진짜. 대변혁이죠. 그러니까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을 버릴 수가 없는 카드예요. 그러니까 점점점이지.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북한에 있는 그 자원도 예. 굉장히 욕심이 나고요. 히토류라든가 뭐 어. 이런 주요 자원들이 많죠. 이번에 우리 정부의 대응이 아주 기민했어요. 예. 빨랐죠. 예. 빨랐어요? 이게 이렇게까지 빠를 수 있었던 건 그러니까 발사하고 2분 만에 대통령 보고가 들어가고 예. 그리고 뭐 6분 후에 또 조치를 취하고 그 새벽 3시 17분 18분 뭐 요 상황이잖아요. 예. 그 오전 6시에 그냥 바로 NSC가 소집이 됐으니까 이렇게 기민하게 반응했다 그러는데 뭐 단순하게 생각하면 쏠 줄 알고 있었으니까 예측이 됐다 예. 그러죠. 빨리 왜 그- 예측이 됐을까요? 이게 결국은 그 전파를 감지했느냐 못했느냐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통제센터랑 발사를 할 때 발사 전에는 통제센터랑 유선으로 통신을 예. 하지만 발사가 임박해 오면 여러 가지 것들이 유선을 제거하고 무선으로 통신을 하는데 그렇죠. 무선의 그 전파망이 막 양이 많아지면. 그렇죠. 계측기가 있고 이제 테스트를 하고 이제 서로 통신을 할 텐데 그 전파의 여부를 한미일이 공조해서 감지를 했던 것이다. 그리고 사실 실제 일본의 교도통신은 그 이틀 전부터 이 보도를 냈었는데 이 얘기에 대해서 우리 국가기관에서는 뭐 일본의 어떤 언론을 우리가 확인해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예의주시하고 있다라고 이제 뭐 긍정도 부정도 안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계속해서 예의주시하고 24시간 감시 체제는 이 구동이 되고 있는 가운데 쏜다 쐈다 하자 이렇게 바로바로 조치가 취해졌다. 예.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보통 이런 일이 있으면 남남 갈등이 더 문제잖아요. 그렇죠. 야당에서 이거 쏘는 것도 몰랐냐. 예. 근데 이번 상황 보게 되면 특히 한일은 몰라도 한미 공조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안보에 무능한 정권은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또 보여주고 싶었던 것도 이 정권의 어떤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동안 그러니까 야당의 공격이라는 게 어떤 분들은 뭐 논리도 없고 비약이 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신경을 안 쓸 수는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예. 더 신경 쓰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예. 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100%다 오픈하면서 이렇게 제대로 조치를 취하고 있다라는 것도 보여줄 수 있었던 그런 효과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한 가지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는데요. 예. 이 3군의 합동 훈련에 관련된 권한이 27일 저녁에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합참 의장에게
이게 위임을 했죠. 예, 상태거든요. 그러면 발사는 며칠이었었는데요? 이게 이제 29일 새벽에 예. 발사가 있었고 예. 발사 2분 후에 바로 이 작전에 돌입을 해요. 근데 27일 날 위임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예측을 하고 있었네. 감 잡았다. 예, 어느 정도 감을 잡고 있었다는 거죠. 예. 보통 국방부에서 이 정도 좀 긴박한 상황이 되면 기자단에 미리 브리핑을 좀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징후가 있다. 다만 징후가 있을 때마다 보도를 하면 사실 국민 불안이 높아지기 때문에 예. 징후가 있고 우리는 어떻게 대비하고 있다는 걸 좀 미리 얘기하고 있는데 해결하고. 네. 근데 이제 거기 해외 기술진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겠죠. 그렇죠. 예. 또 하나 좀 걱정되는 게 하나. 이게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뭐 탄두가 여러 개로 분리되는 뭐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다. 세 개, 네 개로 분리되는 기술이 있다. 그래서 요격하는 게 이게 어려울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도 어디서 봤는데 실제로 그런 기술도 가지고 있는 건가요 지금? 요 전에 북한은 세 개로 나눠졌을 때 그런 기술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미국 측에서는 그거 아니다. 실패한 거로 본다. 쪼개진 거다. 예, 쪼개진 거다. 예. 아직 뭐 쪼개져 놓고 일부러 쪼갰다고 그런 거나 쪼개지 말라고. 근데 과학적으로 보면은요, 그게 쪼개지나 안 쪼개지나 요격하는 건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예, 그렇게. 그렇네요. 쪼개지는 거는 이미 다 와갖고 쪼개지는 거니까 탄착점에 도착하기 전에. 직전에 쪼개져서 대구로 들어서 쪼개져서 날아가는 게 아니고 다 와서 쭉 다 내려와서 밑에서 쪼개지는 거죠. 그럼 요격에는 사실 뭐 큰 차이는 없겠네요. 그렇죠. 어차피 요격이 어렵긴 쉽지 하지만. 않다. 요격은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해요. 네. 그 누구더러 손수 변호사를 향해서 화살을 쏴달라 그래요. 네. 그 돌로 계속 맞춰봐요 그거를. 아, 그럼 화살 빡 맞으면 다치잖아요. 네. 또 돌을 던지기 위해서. 그러니까 네. 날아오는 화살을 돌로 맞히는 거예요. 쉽지 돌도 않네요. 요 좁쌀 같은 돌로. 쉽지 않네요. 진짜. 쉽지 않은 게 아니라 불가능한 거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사드가 불가능하다 그런 거예요. 네. 얘기하세요 계속. 브리핑만 하고 그냥 눈치만 보고 있어. 아니 질문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다가 제가 좀 빠졌는데요. 아니, 그러면 그래서 진짜 재진입 기술과 그 재진입 기술, 네. 그러니까 거기서 아까 얘기했던 열 유지하고 네. 그다음에 상마가 균일하게 되는 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번에는 미국에서 논쟁을 안 걸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만큼 하나씩 둘씩 입증을 해가는 거죠. 미국에서 문제 제기하지 않으면 미국은 무척 냉정해요. 스텝 바이 스텝이네. 예, 미국은 냉정해요. 그러니까 우리 언론은 원하고 싶은 것을 기사를 쓰잖아요. 팩트처럼. 예. 근데 미국은 냉정하게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논쟁을 안 삼아도 되겠다. 확인됐다. 예. 유엔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훨씬 더 주목해야 될 부분들 같네요. 그러니까요. 이만큼 긴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워싱턴까지가 사정거리가 됐으니까. 이게 중국이 또 어떻게 나올 거냐, 뭐 경제 제재 하는 데 있어서 중국에다가도 원유 공급 중단하라고 요구했죠. 그거는 진즉에 요구를 한 상황이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양날의 검처럼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대해서 좀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지금 상황. 중국은 어제 그 점점점이래. 이게 점점점인데 이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조중도 그 우리 그러니까 한미 상호 방위 협정 있는 것처럼 조중 그 동맹 협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게 20년마다 갱신을 하는 거라는데 2021년이 그 리밋이 된대요. 그러니까 그 시점까지 이 중국이 어떻게 태도를 취할 건가. 그러니까 중국 내에 있는 그 외교 관계자들은 이제 그만 좀 북한이랑 손 놔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니까 일부 있죠. 향후에 또 어떤 모습이 보여질지. 근데 전략적으로 워낙 중요한 데이기 때문에 놓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른바 말하자면 완충지대 역할을 해주는 거니까요. 그리고 지금 그 북한이 없으면 직접적으로 맞닥뜨려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최소한 그 한반. 정봉재 정치쇼 2부 아빠들의 왕수다. 아빠의 눈높이에서 아빠들의 시선으로 왕수다로 와글 떨어주세요. 자,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손수호 변호사. 네, 안녕하세요. 손수호입니다. 손수호 변호사 하면요. 네. 겨울 생각나요, 겨울. 겨울이요? 예. 왜요? 또 손실이다 뭐 이런 얘기 하시죠. 손수호 이렇게 불러요. 손이 손수. 재밌습니다. 예, 네. 재밌어요. 예. 어느 정도 이제 예상이 가능하네요. 그렇죠. 그런데 맞추시는 게 대단하네요. 그럼 IQ가 110이 넘어요? 오, 대단한 IQ야. 다행이네요. 그럼 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세 자릿수야. 저도 세 자릿수예요. 98. 축하드립니다. 98. 세 자릿수. 46. 세 자릿수. 네. 자, 고현준 만평 작가 네, 자리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고현준입니다. 예. 자, 오늘은 여기 누가 앉아 있었는데 누구였었죠? 그 전에? 정인설 기자가 있었죠. 정인설 기자. 존재감이 없으니까 이름도 잘 기억이 안 나네. 없다고 그냥 막 얘기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듣고 있나 정인설.
일본 가 있어요. 그래요? 네, 출장 일본에서 꼭 갔대요. 듣지. 또 누가 자기 그 또 소심해갖고 누구 자기 뒷담화 칠까봐 계속 듣고 있을 것이. 뒷담화가 뭡니까? 그러면 뒷담화. 아 그렇군요. 네, 한자어네요. 네. 그럼 뒷담화. 네. 담화가 아니라 뒷담화. 알겠습니다. 예. 호모사피엔스 보면 뒷담화가 인류의 말을 발전시켰다. 오. 로마 교황청 네. 거기 추경들이 모여갖고요. 네. 하나님이 어쩌고 우리 교황의 네. 발전을 위해서 이러지 않는데요. 다 다른 추기경 싣고 있대. 인간의 본능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말이 언어가 호모사피엔스 언어가 발달된 이유. 네. 하호영 기자. 네, 안녕하세요. 한겨레 하호영 기자입니다. 맨날 그 브리핑만 하다가 네, 여기 오니까 이상하죠. 즐겁고 좋은데요. 그래요? 예. 브리핑은 다큐. 네, 지금 아빠들의 수다는 예능. 쇼. 그렇게 이해했으면 돼요. 예. 자, 첫 번째 뉴스. 김정은 위원장이 국가 핵무력 완성을 주장했다. 누가 가져온 기사인가요? 접니다. 예. 제가 좀 소개를 해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예, 원래 국가안보 통일 쪽의 비전문가 아니에요. 그렇죠. 예. 유난히 비전문가. 예. 아니, 사법, 탐사 이런 거에 전문가예요. 그렇죠. 남이 그 좀 약한 고리 캐는데. 예.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무슨 야비한 이런 느낌인데요. 이미지는 그래요. 어제 저녁부터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 일단 방금 들어온 소식부터 좀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예. 좋겠는데요. 그 미국 유엔 대사가 모든 유엔 회원국들을 향해서 북한과의 외교 교육을 중단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와, 세게 쳤네요. 예, 특히 독일에 대해서는 북한에 주재하고 있는 그 대사를 철수시켜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촉구를 했거든요. 예. 지금 전 세계에 보면 이제 예전 냉전 시대 때 그 서방 세계라고 이렇게 하는 예. 경우가 있잖아요. 서방 국가 이렇게 칭하는 경우가 있는데 북한 주재 대사관이 남아 있는 국가가 별로 없어요. 어허. 예, 영화 베를린 보면 또 북한 그렇죠. 대사관이 나오잖아요. 그 독일에 대해서 이렇게 강하게 요구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고요. 실제로 독일도 북한 탄도미사일 관련돼서 비판 성명 냈고요. 예. 그리고 주재 대사를 불러서 그걸 초치라고 하더라고요. 불러서 항의 의견도 전달했고 이렇게. 그러니까 주 독일 북한 대사를 불러서. 그렇죠. 예. 오, 상당히 긴박한 내용인데요. 네. 그리고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좀 미리 대비하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그 안심이 되네요. 좀 그렇죠. 그 북한의 핵 미사일 기술은 더 발달된 거로 보이지만 예. 더 발달됐다 그러면 국가보안법 위반이 될 수 있어요. 찬양고문. 보이지만 찬양고문. 아유 우리 뭐 5조 7조 이런 건 민감해요. 쇼인데도 그런가요? 정치 쇼인데도. 예? 정치 쇼인데 조심해야 하나요? 쇼인데 그러다 그 감옥으로 쏙 갈 수 있어요. 네. 정말 감사해요. 그렇군요. 네. 정말 강사. 네. 자 손소 변호사님 원세훈 전 원장의 특수활동비 빼돌렸다. 아하, 네 이게 그 굉장히 충격적인 보도인데요. 근데 이게요. 네. 한 팟캐스트에서 주진우 기자가 미리 얘기를 했어요 어제. 네. 원세훈 원장이 뭉칫돈을 갖고 해외로 계속 나갔다. 네. 그럼 뭔가 기자들도 좀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한겨레는 어때? 한겨레도 탐사의 달인 아니에요 거기가. 알고 있었나요?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하. 한겨레가 알았으면 벌써 나오지 않았을까 예, 싶습니다. 그렇겠죠. 아니 네. 한겨레가 근데 이게 확인이 좀 안 되는 측면들이 좀 있었어요. 사실 소문들은 좀 있었는데요. 소문들이 있었죠. 예. 한겨레가 원세훈 특활비를 지금 추적 중이다라고 하는 기사들이 좀 나오고 있던데 그건 안 나오네. 서영지 기자가. 그러니까 저희들이 꼭지가 예. 따지면 좀 대대적으로 썼는데 아직은 그 꼭지를 딴다고 하거든요. 이게 네. 확인이 네. 되면 확인이 지금 되면, 그런 예. 상황이 왜 이게 이렇게 논란되는지를 간단히 정리를 먼저 예. 하면은요. 이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예. 2013년 3월에 퇴임합니다. 3월 21일이었죠. 예. 그런데 당시 일부 보도가 있었어요. 사흘 뒤에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이다. 그러면서 아하. 가면서 대학교 이름 얘기해도 되죠? 미국 대학교? 스탠포드니까. 예. S대. 네. 예. 미국 그 미국 S대. S대는 서울대인 줄 알아요 사람이가. 알겠습니다. 네. 스탠포드대의 개건 연구원으로 갈 계획이 있다. 오호. 라고 하는 보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다 하나하나 짜맞춰지는 겁니다. 이번에 국정원 기조실 직원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예. 이게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중에서도 해외 공작금 200만 달러. 200만 달러면은 얼마죠? 24억이요. 예, 24억 한 원. 22억 좀 넘죠. 네. 그걸 국정원 계좌에서 스탠포드대의 한 연구센터 계좌로 송금했다, 이체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게 왜 스탠포드대 연구센터의 계좌에 국정원 돈이 들어가 있냐 했더니 이게 혹시 원세훈 원장이 퇴임하고 미국에 가서
스탠포드대의 개건연구원으로 있을 건데 또는 그 후에 들어오지 않을 건데 미국에서 본인이 쓰려고 빼돌린 거 아니냐. 미리 짱박을 한다. 네. 아니면 알았다가 뭐예요? 네. 아 그렇네요. 네. 아 그렇네요. 네. 아니면 예. 피부에 와닿지 않나요? 예, 딱 정말 와요. 완벽하게 와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학교 때는 또 좀 더 참여성을 두기 위해서 미리 띵 박아놨다. 네. 근데 그게 또 그뿐만이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혹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가려는 대신 흘러가려는 짱박을 돈, 한다. 또 와닿네요. 네. 그런 돈이 아니냐. 네. 라는 그런 그 의심을 지금 검찰이 하고 있고요. 예. 실제로 어제 검찰이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예. 어제 국정원이 내곡동에 있는데요. 도곡동에도 있습니다. 국정원 산하 연구기관인데요.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예. 도곡동